연구 포트폴리오는 뭐 띠리리리리리 그런 연구가 아니라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은행 금리를 올리면서 저축은행과 같이 작은 은행들의 위험성 얘기랑 장기적으로 예적금에 의존하는 행동이 왜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혹시 기억나? 기억나? 그래, 무슨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예적금만 쫓다 보면 노후 파산할 확률이 왜 높은지 말해볼 거야.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혹시 45% 이상인 거 알고 있니? 사실 100명 중에 45명이 그렇지. 빈곤하다는 거야. 노인 인구 100명 중 45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거야. 즉 노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지. 근데 이 수치는 OECD 선진국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야. 노후에 돈이 없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니? 되게 불안하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까지 없으면. 그치. 맞아. 예전 같으면 집에서 뭐 손자 손녀 재롱 볼 나이인데 고된 노동을 하러 일터로 다시 나가야 하는 그 기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겠지. 우리가 도심지에서 길을 가다 보면은 파지를 줍는 노인분들 종종 보잖아. 많지 이 동네. 그치.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노년에도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그리고 퇴직을 앞둔 회사 선배님들을 보면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 이처럼 우리 주변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 아무튼 이렇게 퇴직 후 노년에 이르러서도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마 대부분 알고는 있을 거야. 답은 적절한 자산과 그 자산을 불릴 줄 아는 능력이야. 적절한 자산이라는 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산을 불릴 줄 아는 능력이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오늘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왜 예적금만 쫓다가는 노후 파산하게 되는지, 그리고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혹시 노후에 얼마가 있으면 생활이 가능한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냥 대략 한 달에 뭐 몇백 이렇게 계산을 하지. 그치. 지금 물가 기준으로 해서. 그치. 노후에 본인이 매월 얼마를 써야 현재 생활이 유지가 되는지 대략 감을 잡고 있다면 계획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이 말인즉 요즘 고금리 예적금으로 나오는 상품들을 고를 때에도 나한테 필요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지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만약 내가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예적금 금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우리 모두 나이 먹고 손자 손녀들 용돈 주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잖아. 자녀들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싶잖아. 그래, 이제부터 계산을 해보자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이트는 낙원 계산기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아주 쉽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 만약 내가 10년 후에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빼고 수중에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여기에 매년 1,00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4%를 훌쩍 넘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요새 예적금 금리도 4%를 넘었고 말이야. 그러니 저축 증가율 칸에 4%를 입력을 할 거야. 정말 열심히 높은 예적금을 찾아서 6%짜리 예금을 매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고. 적금이 아니고 예금이야. 명목 수익률에 6%를 입력을 하는 거야. 10년 후 은퇴 자산은 3.34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얻어지는 월 수익은 38만 원이야. 뭔가 좀 이상하지? 38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은퇴 후 자산이 3.34억? 제법 괜찮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전혀 그렇게 되지 않지. 저축 증가율, 즉 물가 상승률이 4%이기 때문에 명목 수익률 6%에서 저축 증가율 4%를 뺀 2%가 실질 수익률이 되는 거야. 10년 전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과 22년 현재 1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같은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 전혀 다르잖아.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6%짜리 고금리 예금으로 1억 이상을 굴려도 은퇴 후에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그렇지. 난 매월 2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수익으로 월 38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 원금을 계속 까먹으면서 불안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원금을 까먹게 되면 수익률이 동일해도 돌아오는 수익은 점점 낮아질 테고 말이야. 잘 생각해봐. 진짜 고금리 예적금이 우리의 은퇴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말이야. 잠깐 계산해봐도 전혀 답이 안 나오잖아. 물가 상승률이 이미 4% 이상인데 예금 금리 6%를 적용해도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적금이 아주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 원금은 적어도 보전이 되니까.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실을 사람들은 계산해 보질 않아. 은행에서도 굳이 알려주지 않지. 오히려 예적금을 많이 하면 은행에서는 VIP라는 타이틀을 달아줘. 지들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같은 조건에서 200만 원의 월 수익을 얻으려면 몇 퍼센트의 명목 수익률이 필요할까? 한 15%? 15%? 응. 아주 거의 근접했어. 내가 왜 동일 조건에서 다시 계산을 하냐면 아까 명목 수익률이 6%였는데 은퇴 후에 38만 원을 얻게 되었잖아. 그런데 월 200만 원을 얻으려면 마치 38만 원에 한 5배 정도의 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시 보자고. 1억의 현금에 매년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은퇴 시기는 10년이야. 그리고 저축 증가율도 4%로 아까와 동일하지. 그런데 명목 수익률이 기존의 6%였던 것을 12%로 바꾼다면 은퇴 후 매월 231만 원을 얻게 되고 은퇴 후 자산도 5억이 넘어가게 돼. 6%의 5배 수익인 30%는 내야 할 줄 알았는데 12% 정도의 수익만 낸다면 괜찮잖아. 물론 매년 12% 이상 수익을 내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매년 6% 정기 예금을 찾으러 다니는 노력보다는 덜하다고 나는 생각해. 대신 내가 어느 정도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돈을 밀어넣다가는 진짜 쪽박차게 되겠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 아직 지난 영상을 못 본 분들이 있다면 여기 위에 있는 탭을 참고하는 게 좋아. 지난번에 자산 배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 오늘은 지난번에 언급한 자산 배분 전략인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거야. 연구 포트폴리오는 띠리리리리 그런 연구가 아니라 영어로는 Permanent Portfolio라고 해서 1980년 해리 브라운이 고안한 전략으로 무려 40년이 넘은 전략이야. 게다가 미래에 어떤 경제 상황이 오든 영원히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 연구 포트폴리오의 상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연구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 전략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하는지 말해줄게. 연구 포트폴리오는 다른 자산 배분 전략에 비해서 단순하고 거래도 1년에 단 한 번만 하는 아주 정적인 자산 배분의 전략이야. 게다가 지금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 연구 포트폴리오의 원리는 바로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꾸준히 내는데 그 목적이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농부라고 가정을 해볼게. 올해
벼농사가 잘 될지, 사과 농사가 잘 될지, 파 농사가 잘 될지, 배추 농사가 잘 될지 연초에는 예상이 안 되잖아. 그래서 벼, 사과, 파, 배추 농사 모두 동일 비율로 땅을 나눠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럼 올해 벼 농사가 박살이 나더라도 다른 사과, 배추, 파에서는 수익이 날 거잖아? 네 가지 작물 모두 박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 이런 것처럼 연구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금, 미국 장기 채권, 현금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나눠서. 그렇지. 1억이 있다면 4등분을 해서 2,500만 원씩 미국 주식, 금, 미국 장기 채권, 현금을 보유하는 거지. 연구 포트폴리오의 연간 기대 수익률은 약 8에서 9% 수준이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최대 손실은 약 13% 내외였어. 앞서 설명한 12%의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금리 예적금 상품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률이지. 물론 최대 손실이 13%라는 건 누군가는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 있는데 주식이 반토막 이상 나버리는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13%였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사?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증권사에 가서 증권 계좌를 하나 만들고 1억 원을 그 증권 계좌에 이체를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담당 직원한테 미국 ETF를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돼. 물론 핸드폰으로도 몇 초 만에 살 수가 있지. 여기서 ETF란 Exchanged Trade Fund의 약자인데 간단하게 펀드라고 생각하면 돼. 펀드는 특정 주식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개별 주식보다는 기대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야. 아무튼 증권사 직원한테 가서 미국 주식을 일컫는 스파이 2,500만 원, 금펀드 GLD 2,500만 원, 미국 장기채 TLT 2,500만 원, 그리고 그냥 현금 2,500만 원을 보유하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야. 만약 오늘 날짜로 이 4가지 ETF를 구매를 했다면 내년 오늘 날짜쯤 가서 이 4가지 펀드가 수익 또는 손실이 났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동일한 비중으로 조정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스파이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금이 2,200만 원이 되어 있고 미국 장기 채권이 2,600만 원이 되어 있고 현금은 그냥 2,500만 원이 그대로일 거야. 합계가 1억 300만 원이니까 각각 비중을 조절해서 다시 25%씩 쪼개놓으면 되는 거지. 스파이와 미국 장기 채권을 팔아서 금과 현금으로 약간 돌려놓으면 되는 거야. 나도 부모님 계좌를 운영할 때 소액이지만 이 연구 포트폴리오를 이용하고 있거든. 이런 자산 배분의 장점은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거야.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바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지. 100만 원 예금 넣을 바에야 나라면 연구 포트폴리오를 시작해 보는 걸 추천한다. 아직도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혹해서 새벽부터 지점 앞에 줄 서러 가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증권사에 가서 계좌 열고 ETF 몇 개 딱 사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적금이 안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안전한 게 아니라 서서히 노후 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세상에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도 나도 그걸 하고 있겠지. 그런데 남들 따라 하는 게 진짜 득이 될 때가 있던가? 앞으로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야.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오늘은 여기까지.